우선 대통령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은 9월 15일 날 유엔 연설을 녹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유엔 측에 발송했다고 들었고요. 통일부 장관께서는 9월 23일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예. 긴급 관계장관을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장관 회의라는 게 우리 정부가 입수한 첩보의 신뢰도를 증빙하고 토론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23일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 희생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그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이 다음인 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9월 23일 날 1시 26분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장관회의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할래야 수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일국의 국가 정상의 원고를 첩보를 가지고, 물론 그 첩보가 대단히 신뢰도가 높고 우리 국민의 안위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를 사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즉 2008년 7월 11일 날 박광자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2008년 7월 11일 날 새벽 5시에 사건이 발생되고 1시 30분에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합니다. 그날 13시 50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로 출발하고 정확하게 14시 20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대화를 제안합니다. 통일부 장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4시 59분에 피격 사건이 첫 보도가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사건은 이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군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군을 위한 날입니다. 군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현안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온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북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역대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72년에 김일성 주석과 이유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면담 시 구두로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으로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아니지만 2002년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신분으로 방북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극단주의자들이 잘못 저지른 일로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0년 내에 있었던 남북관계 좋지 않았던 사건, 즉 박광자 씨 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대 사건 모두 우리 정부는 북에 온당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북의 대응이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일정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서면으로 간접 전달한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 요구에 의해서, 어제 요청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북측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면 사과 의사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당시에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김일성 주석이 이유랑 정보부장을 통해 가지고 구두로 그런 표현을 한 것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인데, 76년 8월 21일 날 김일성 주석의 입장문을 대독한 예가 있습니다. 수석 대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북측의 통지문 내용을 보면
앞서 장관께서 이야기했지만 진상규명, 사과, 재발 방지, 우리 네. 정부가 요청한 세 가지 큰 축이 있었는데 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보자산으로 획득한 내용과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재발 방지에 관한 부분들에 맞춰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 재발,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또다시 안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장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러프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그 대화와 관계 복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내진 전문에도 보면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체계 이런 것들을 세우라는 지시도 있고, 또 그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부분들을 북쪽의 그 최고 지도부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들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께 군 상황을 묻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통위로서. 하지만 NSC의 같은 위원이고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같이 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났던 곳이 실제로 우리 영역입니까? 아니면 북의 영역입니까? 북측의 해역이죠. 예. 북측의 해역에서 이런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거 네. 군에서도 이미 북의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